네,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기출문제 24학년도 기출문제랑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을 가르쳤던 것이 어떻게 적중이 됐고 맞았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떨리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좀 교차된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지는 더 길게 저를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1년간 나름대로의 보고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알릴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금의 오해이거나 곱깝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수님이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1년간 열심히 해서 자신 나름의 어떤 수학을 우리에게 보고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노란색 바탕 여기 있는 게 기출 문제의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문제 주제를 다루었던 제가 냈던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관련된 것이고요. 요거에는 4점을 다 받았거나 내지는 2점을 받았거나 부분만 맞췄어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체를 다 맞췄거나 내지는 반 정도 맞췄거나 부분만 맞춰도 이렇게 제가 기록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자, 1번 7월 1주 이렇게 나왔고요. 합격관리반. 요번에 합격관리반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를 믿고 왔던 합격관리반 5월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5월, 6월, 7월, 8월, 9, 10, 11월 이렇게 했는데 그 합격관리반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이 이렇게 좀 있었다. 그 다음에 2번 조각 로댕 문제랑 곤잘레스 용적기법 이렇게 되고 50대, 60대 양상, 그 다음에 중미사 문광석굴, 왕죽불 사상 같은 거, 그 다음에 서양 매체 실버 포인트, 합격관리반에서 문제, 라파엘로 문제로 다뤘던 것이고요. 요거는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작년에 문제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다 풀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조각사에서 드가, 마테스, 로댕, 역시 요게 이제 그 로댕 문제, 그 다음에 줌 화상 강의. 요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1년간 줌 2주에 한 번씩 무료로 인강생, 직강생 모두 함께 줌으로 화상 강의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시험 보기 직전 11월 11일까지 줌으로 해드렸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기뻤고 또 깜짝 놀랬고 참 운이 좋았다 하는 생각 좀 들고요. 또 노력의 결과이다 생각이 들고 저를 믿고 성실하게 줌을 참여했던 분들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줌은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이때 제가 드가랑 마테스는 맞추지 못했어요. 요건 제가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규론에서 감상합 비평, 펄드먼, 미틀러, 예플랜드 요건 제가 꾸준하게 쭉 문제를 내면서 다 맞춰드렸던 것 같고요. 미틀러 거는 거의 정답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서미사에서 리처드 프린스라고 하는 작가의 그 사진기법, 그 외 카우보이 그림이죠. 리처드 프린스, 말보로 담배 포스터, 요거 우리가 문제 냈었는데, 그때 나왔던 그 용어가 그대로 정답이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동방양식, 그 다음에 이게 신화지리 나왔던 부분이죠. 여기에서 신화지리 문제를 못 내드렸고,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분명 그건 풀었을 것이고요. 올해는 다행스럽게 그저 자포니즘에 관련된 거 문제를 내드렸고, 특히 합격관리반에서도 자포니즘 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정 문제는 아마도 모든 학생들이 다 풀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짐작을 좀 해보는데 역시 2015랑 2022 비교하는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작년에 유니버설 나와서 우리가 UX에 좀 꽂혀서 좀 열심히 해봤고 그랬는데 UX 특별히 합격관리반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공학과 함께 페리소나 기법 요게 정답이죠. 요게 좀 나왔고 줌 화상에서도 얘기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학 석탑 중에서 여기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이 우리가 5, 6월 꼭풀 80제에서 나왔습니다. 다뤘던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기론, 일필론,
우리가 여러 번 이건 100%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 있고, 관리반에서도 이 문제 똑같이 한번 다뤄봤고요. 그다음 B형에서는 공해, 염색에서 이제 착색, 발염 이런 건데 7월 달에 우리가 풀었고, 줌에서도 이것도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염이사 조각 브랑쿠시인데, 이 부분은 브랑쿠시에서 줌에서만 다뤄왔고 문제 풀이는 다루지는 못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내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B평에서 개이건, 커뮤니케이션 요거, 학생의 반응, 경험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감상법인데, 그게 정답이 그 구성주의적 감상법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구성주의적 감상법에는 많은 감상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감상도 포함되죠.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요거 우리가 좀 다루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애칭에서 굉장히 아주 그냥 드립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플레이드 마크 부분인데요. 그거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우리 2차 반 들어왔던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동일한 말을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그 동일한 말 중에서 한 가지가,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흘리듯 얘기했던 내용들이 정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감사한 얘기도 하고 고마운 얘기도 하고 또 잘 우리 방향이 맞았다는 얘기겠죠. 그 방향은 기출문제를 근거해서 이번에 이거 나올 것 같아 라는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관리반 역시 줌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자평 포트폴리오 연구보고서 보면 뭐 모두가 다 공부했었던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문제, 합격관리반 문제, 줌 모두에서 다 건드렸던 내용이고요. 미학, 요것도 대박이죠. 그 아사단토랑 월의 블루박스 도판이 그대로 나왔죠. 요것도 알베르토도 한번 다뤘던데 요건 좀 간접적인 문제가 되겠고, 그린버그랑 아사단토, 월의 블루박스, 그 다음에 이것도 줌에서도 언급을 해드렸고, 사진은 제가 좀 더 앞으로 깊게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9월 4주 B형 4번에서 초점거리와 관련해서 50mm 표준렌즈와 관련된 정답은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50mm 표준렌즈의 특성이 이렇다라는 것은 아마 좀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4점짜리 문제인데 4점까지는 다 아니어도 부분 점수로는 받을 수 있었다. 요거 어찌됐든 좀 더 깊이 출제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약속 드려요. 색채학 요번에 정말 중간일 것이다. 중간 혼합 여전히 나왔고요. 그걸 우리가 아예 출발할 때 오리올 꼭풀 80제부터 아예 그냥 그대로 나왔던 부분 너무 좋은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해 정각에서는 원필, 완전히 정말 기초적인 거죠. 원필.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것,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초적인 것만 맞췄다고 해서 합격으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심화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당인 내지는 재관인 같은 말인데요. 이건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맹부랑 서병 문제는 도판도 똑같아서 기분이 좀 좋았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교육학, 간의 문제. 앞으로는 교육학 문제도 많이 출제하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자, 요렇게 돼서 일단 비교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쯤 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1년 성실하게 했다라고 보고 형태로 말씀 좀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시각자료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시각자료인데요. 요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제가 공개적으로 카페에도 올리고 이렇게 할 건데요. 기출문제와 제가 냈던 문제, 기본서에 있다고 올리진 않고 문제만 뽑아서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년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전체 고르게 출제가 되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23년 수업 내용과 문제풀이 모의사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이고요.
문제 적중, 정답 적중, 도판 적중 등등 일부분 적중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오해 없으면 좋겠어요. 100% 적중은 거짓말이죠. 그죠? 아마도 시중에 100% 적중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걸러서 들을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아예 솔직하게 문제 적중했다, 부분 적중했다, 우리가 풀었던 것이 정답이다, 그리고 도파는 맞췄다, 이런 것까지 포함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공개 모의고사에도 문제가 한 2문제 나왔고요. 5, 6월부터 우리가 기초로 가자 했는데 5, 6월 달 적중, 7, 8월 달 적중, 9, 10월, 11월까지. 11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1월 1주, 2주, 3주, 4주에서도 문제 나옵니다. 시험에 임박했다고 해서 그냥 날리지 마시고 꼭 좀 보세요, 꼭 좀 보세요 라고 했었는데, 정말 초대박 11월 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그래도 고개는 들 수 있는 선생님이 되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를 믿고 왔던 합격 관리반 자료서도 많이 나왔고, 줌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줌에서 요거 한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요게 줌입니다. 2023년 20회 줌이라는 거예요. 20회 11월 11일 영역별로 제가 총정리 해드렸던 거고요. 요렇게 머리글에도 있죠. 이거 줌을 하면서 아마 이때 참석했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1회와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미결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시각문화 요거 나올 거니까 미리미리 한 번씩 점검해 두세요 라고 하면서 알려드렸던 건데, 요거 시각문화 나왔었죠. 감상화 비평 요거 나올 거니까 꼭 좀 준비해 두세요 라고 했는데 개인적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 중심, 시각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중심,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이거 지금 줌이 하루에 40분 동안 이루어졌던 체크리스트였어요. 교육과정 2015랑 2022 차이점, 22의 핵심 나올 겁니다 라고 했었던 거. 교사학습 방법,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 프로세스, 자기평가 이거 하세요 라고 했던 거 그대로 나왔죠. 아마 이 자료 캡처 뜨신 분 많을걸요? 줌에 참석했던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건 거짓말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서양화, 동양화, 조서 판화에서 오목 판화, 애칭 꼭 좀 보십시오 라고 했던 부분이고, 사진, 색채학, 특히 중간호나, 그쵸? 요거 아마 자료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역사에서 여기 UX, 서비스 경험 함께 중요하다라고 좀 우리가 체크했던 부분이 있고, 염색공예, 나렴, 치면법. 그 다음에 조각사에서 부조, 그 다음에 여기 로댕, 브랑크시의 추상조각, 이렇게 이 내용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워홀, 블루박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줌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우린 기분 좋은 거니까, 그리고 방향은 맞았던 거니까 이렇게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저 역시 이렇게 좀 힘을 내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활용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한편 요거는 우리가 좀 봤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요 부분 시각 자료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 자료는 우리 카페에 올라갈 겁니다. 다른 카페가 아니라 우리 카페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쪽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은 기출문제 1번. 요건 제가 언제 몇 주자 몇 번 문제 요렇게 페이지로 좌우로 비교해 놨어요. 요거 프리드먼, 요거 프리드먼. 2번 도파는 틀렸지만 여기 보면 곤잘레스 용접기법, 곤잘레스 용접기법. 그러면 이제 반은 그래도 맞춰지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운강석굴, 여기 운강석굴, 여기 특별히 왕족불 사상 여기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요거 실버 포인트에 관련된 거, 요게 합격 관리반 자료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실버 포인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로댕 드가 마티스 부분인데, 요 부분 로댕 부분과 비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판에는 로댕이 없지만 로댕과 비교해라. 그래서 로댕에 대한 것 알고 있다면 저도 침착하게 좀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미틀러. 이건 그냥 그대로 나왔죠. 미틀러 부분. 여기 여기 결정짓기 이런 단어들 나왔고, 펄드먼의 비평 단계에 관련해서 미틀러의 특징, 바로 비평 과정 검증, 이게 정답 그대로예요. 이대로 나와서 좀 다행스러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애플랜드에 관련된 거, 요거 애플랜드 레티스 모형 1-1번 나왔던 거죠. 이렇게 문제 좀 내드렸던 부분.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11월 1주차에 요거 카우보이, 말보로 담배 광고 카우보이 리처드 프린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자기가 또 찍는다 해서 문제를 풀었던 부분인데, 요게 지금 그 리처드 프린스예요. 도파는 다르지만 같은 작가, 카우보이. 요 작가가 하는 요 기법이 뭐냐? 요 기법 우리가 했던 여기 정답 요겁니다. 요거 리포토그래피, 재촬영 기법.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제가 힘이 되고, 여러분한테 저 1년 동안 열심히 성실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립니다 하는 측면이에요. 여러분 저 믿고 잘 따라오셨는데 저 열심히 했고요, 결과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는 보고회 형태. 그리스 도자기 이 부분 일부분 좀 맞춰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자포니즘에 관련된 건데, 자포니즘 정답입니다, 요게. 그리고 A형 9번 같은 경우, 교육과정 개정이죠, 지금. 2022 역량,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식 이해, 과정 기능, 요런 거 관련된 건데, 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문제가 성취 기준을 진술하는 방식 밑줄 쳐 있잖아요. 여기 성취 기준은 이렇게 진술한다. 여기 2개 이상의 내용 요소를 연결해서 진술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역량,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우리가 잘 방향을 잡았다. 그 다음에 A형 10번의 UX 디자인 페르소나, 특별히 여기 있는 거 보시면 가상의 인물, 요거 시중에 이제 제가 들리는 말로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용어로 정답을 알고 있는데, 디자인에서는 그런 용어는 없고요, 시중에 돌고 있는 용어는 없고, 요게 정답입니다. 요거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페르소나, 우리 문제 요 박스는 지금 여태까지 쭉 보셨던 요 4줄짜리는 답안지를 이렇게 좀 축소한 크기거든요. 답안지 있는 그대로 페르소나 모델링은 가상의 사용자 모델을 설정한다. 페르소나. 그리고 요거 다보탑, 우리 다보탑 문제, 요게 지금 5월 꼭풀 80제, 우리 기초부터 가자 했던 꼭풀 80제 6주차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 그대로요. 여기 보시면 법학이 나오는 다보불의 모습, 여기 보시면 다보열의 법화경 석가모니 찬양하는 모습, 요게 정답.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도파는 좀 다르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일기 일필, 이건 아마 모두가 다 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였으니까 일기 일필, 그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B형 1번입니다. 염색공예, 우리 염색공예 요도판으로 풀으셨죠? 설명할 때는 요도판 말고 다른 도판이었는데, 제가 수업 그 인강 자료에는 요도판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접 백색 착색 요도판. 그 다음에 개이건 문제. 그래서 개이건 문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요 순서대로, 여기는 또 이제 이렇게 세로 순서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감상자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작가의 의도나 작품 자체보다는 감상자의 경험, 해석, 작품과 감상자의 상호작용, 따라서 수용미학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용미학은 단순히 감상자의 태도에 국한된 관점이고, 작품과
상호작용, 감상자의 경험, 지식의 재구성, 요게 구성주의적 감상법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우리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여기 감상자들이 스스로 감상하는 절차를 세워서 추론하고 시각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 추론하고 재구성하는 것, 반응. 그래서 이제 시각적 사고법도 구성주의 감상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요것도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목파나 요게 이제 테두리, 그러면서 요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테두리, 요게 뭐냐? 테두리를 줄로 깎는다. 요게 뭐냐? 우리는 문제를 요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애칭, 판준비, 플레이트 마크. 이렇게 됐고, 요거 안 하면 펠트 찢어진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 관리반에서도 좀 있었고, 스크래퍼랑 버니셔.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 자기평가, B형 5번입니다, 지금. 연구보고서 자기평가, 요거 그대로 있었죠. 연구보고서 자기평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네, 이어서, 요게 지금 미학 문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문제인데, 하나, 둘, 셋, 네 개의 큰 각각의 문제로 낼 수도 있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각각 문제가 한 3문제 정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7월달 알베르티 일부분, 특히 원근법 일부분 다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개의 문제인데, 하나는 단토 문제, 11월 4주, 마지막 주까지 풀었던 문제, 단토 문제, 아서 단토. 특별히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 요건 단토가 했던 작품인 거고요. 전혀 다른 문제로 7월 용어사전 2주차, 7월 용어사전 2주차 7번, 요때 또 그린버그, 아방가르드 관련된 거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미학 문제를 여태 이렇게 낸 적은 없어요. 출제가 된 적은. 한 번에 4개를 쫙 낸 적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점도 4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 냈던 거를 이렇게 뭉쳐서 한 문제가 나왔다. 이런 것도 좀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임용시험이 이 비평 문제랑 미교론이 섞여서 4점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미학도 단순하게 주제 하나로만 문제 나오지 않고 여러 개를 묶어서 한 문제로 만들어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개를 쪼개서 문제를 많이 풀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와,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내가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돼. 하지만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자고요. 문제를 만약에 적게 풀었다면 지금 그 점수라도 나올까요? 그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래서 누적된 실력,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속칭 비벼서라도 쓸 수 있는 실력이 되어 있지, 만약에 이거 너무 1년 동안 많은 문제 풀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문제 적게 풀 거야 라고 한다면 과연 그 적게 풀었던 문제 실력으로 이런 걸 다 써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고되게 힘들게 공부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짬은 좀 채워져야 점수도 나오고 모르는 문제도 좀 이렇게 좀 비벼서라도 쓰면서 좀 우위를 차지해서 합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많이 풀어보는 것. 여러분 주변에서 상식적으로 어느 시험이든 시험 대비할 때면 문제는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으로 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 주세요. 자, 어찌됐든 임용시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주제 하나에 한 문제로 내는 출제 경향이 아니고 여러 주제를 한 문제로 묶어서 내버린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각각의 주제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도 패러다임을 좀 고민을 해서 실제 시험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저는 보고 드립니다. 미학은 맞췄습니다. 도판까지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B형 7번. 요거 사진인데요. 요건 거의 못 맞춘 셈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약간 일부분 50mm 표준 렌즈에 관련된 것. 우리가 이제 사진을 다룰 때, 피사계 심도 다룰 때, 요게 지금 9월달 4주 문제인데, 요때 초점 거리랑 50mm 표준 렌즈 사진, 심도가 깊다. 요 부분 일부. 그래서 전혀 손대지 않고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최소한 50mm 표준 렌즈에 대한 만큼은 좀 써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고요.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편 지금 요 문제는 B형 8번 중간 혼색, 이거 그냥 그대로 나왔죠. 중간 병칭 회전. 그래서 명칭, 또 여기 분할법, 채도를 낮추지 않고 한다는 거, 채도. 또 여기 설명까지 썼어요. 아마 이거 사진 찍거나 아마 인강센터는 캡처했었을 텐데, 정답 밑에 있는 거 설명. 눈에 망막에서 일어나는 착시 현상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B형 9번 문제, 서해와 정각이 좀 기초와 심화가 함께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장법도 나오고 원필도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저희는 장법 중에서 소음일, 그 다음에 재관인 내지는 재당인, 요거는 자세한 거는 정답으로 있다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답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B형 10번, 요건 페이지가 좀 두 페이지. 일단은 이렇게 지금 조명부 섭이형, 일단 조명부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다루었고, 특별히 복고주의적 입장, 고이론적 입장, 복고주의적 화풍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번 더 내려서 이게 똑같은 문제죠. 요 부분 섭이형 문제 우리가 이렇게 풀었던 거, 요게 9월 3주 A12번 섭이형 문제네요. 우공이산도 요 부분입니다. 특별히 정답의 맨 밑에 요거 고체로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공부했던 정답 그대로, 서병 작품은 서양의 명암법 인물에 적용했으나 전통화법 처리했다, 뭐 이런 것들 요게 되겠고요. 마지막 넘겨도 없어요. B형 11번 교육학 간의 문제, 정말 간의 문제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분발해서 교육학 문제까지 많이 출제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년간 노고 수고했던 보고에, 그래서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맞췄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힘을 좀 냅시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 그런 말씀 드려요. 일단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수업 시간을 듣고 문제로라도 비슷하게 접근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뚜껑 열어봐야 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채점 하면서 막 섣불리 본인을 이렇게 디스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2차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세 문제 비교랑 시각자료 보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카메라 끄고 이제 정답 보기 하고 오늘 전체 기출 해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메라 잠깐만 꺼보겠습니다.